예, 반갑습니다. 디지털 건축, 고급 디지털 건축. 예, 이번이 마지막 주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음. 오늘은 모델링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는 거 하나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지금, 지금 이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거는, 뭐, 굳이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따라 해보고 싶은 학생들은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라이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거니까 조금 그리고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냥 보는 걸로만 하셔도 되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 한번 따라 해보시고. 어,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래스호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래스호퍼는 영어로 하면 메뚜기를 말하죠. 음, 그래서 라이노는 프로그램이 웃긴 게 그 라이노 자체도 코뿔소 라이노 프로세서 예. 라이노 프로세서가 아니라 음, 라이노서러스처럼 라이노서러스가 코뿔소를 의미하죠. 그래서 동물의 이름에서 따오고 그래스호퍼도 메뚜기의 이름에서 따오고 또 여러 가지 그 라이노의 추가적인 기능들이 많은데 보면 캥거루 그래서 캥거루라는 동물 이름에서 따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동물, 곤충 뭐 이런 데서 이름을 되게 많이 따와요. 웃기게도. 그래서 그래스호퍼는 뭘 하는 거냐면 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스크립트는 또 뭐냐라고 하면 구문, 그러니까 말이라고 보시면 말 문장을 스크립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이나 문장. 그럼 또 말이나 문장은 뭐냐 도대체 형태를 만드는데 이런 겁니다. 교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 아무 지점에나 XY 좌표에서 아무 지점에나 점을 1000개 찍어라 라고 과제를 주셨어요. 그 1000개 막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골치 아프죠. 그리고 뭐 1000개의 점을 각각의 그 1000개의 각각의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라 라고 하면 또 골치 아프죠. 여러분들 뭐 캐드나 이런 걸로 한참 동안 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작업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씨, 교수님 말로 시키는 거는 쉽지. 그리는 우리는 힘들고 죽어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 말로 어, 말로 시키는 거는 쉽지 할 때 그 말, 음,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형태나 어 그러니까 건축으로 치면 형태를 만드는데 우리는 일일이 캐드나 손으로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말로 시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원을 하나 그려라 라고 하면, 어, 여기서, 여기 있는 원을 클릭해서 어떠한 점, 뭐, 만약에 1,1에 반지름 3인 원을 그려라 라고 하면, 요걸 해서 1,1을 찾아서 클릭해서 반지름 3 집어넣고 엔터 치고, 요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하는 것보다 사실은 말이 더 편하죠, 그냥. 음, 여기다 찍어라. 말이 더 편한 거는 반복적인 작업에서 훨씬 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어, 이렇게 봅시다. x 좌표가 뭐 3씩 증가하고 3 이렇게 3씩 계속 3씩 증가하고 그때마다
반지름은 일씩 증가한다. 그걸 그려라 라고 하면 죽어납니다. 그쵸? 카피해서 얘 옆으로 3만큼 아이고 COPY에서 얘를 옆으로 3만큼 옮기고 왜 안 되나요? 3만큼 옮기고 또 얘를 뭐 옵셋해서 아까 1만큼 켜라 했으니까 거리 1 넣고 클릭하고 얘 지워내고 또 얘 COPY 옆으로 3 옮기고 클릭하고 또 옵셋 해주고 엄청 귀찮단 말이에요. 근데 말로는 되게 쉽죠. 말로는 X가 3씩 증가하고 반지름이 1씩 커지는 원들을 그려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중고 수학 시간에 분명히 원, 사각형, 삼각형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배우셨을 거예요. 원은 정확하게 하면 어떠한 지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한 점들의 집합 이런 식으로 배울 거예요. 그때 같은 거리가 반지름이죠. 또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저번 시간에도 했지만 선부터 할까요? 선은 정의가 한 점과 한 점을 잇는 최단거리의 점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한 점과 한 점. 그리고 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면을 정의하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러한 직선들을 무한히 모아놓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입체는 이러한 면을 또 무한히 쌓아놓은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 방식을 스크립트 디자인, 뭐 스크립트 방식이라고 해요. 컴퓨터 학과 애들은 맨날 하는 게 이 스크립트 짜는 게 일입니다. 컴퓨터도 뭔가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사실은 우리는 막 이렇게 클릭하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뒤에서는 말로 다 명령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뭘 해라. 근데 그 말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이진법 0과 1로 바뀌는 거고 그런 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래스호퍼를 이제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그래서 요 명령창에서 그래스호퍼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확대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가 안 깔려서 여기 그래스호퍼 여기서 치면 요게 잘 보이네요. 그래스호퍼 이렇게 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라이노 5를 쓰는 학생은 라이노 5에는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어요. 6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5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구글 같은 데서 이렇게 그래스호퍼 3d.com이라고 치면 이 사이트가 들어가져요.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에 가면 라이노 버전별로 그래스호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라이노 6은 당연히 여기 보면 나오지만 그래스호퍼가 라이노 6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5는 설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요 사이트 그리고 그래스호퍼를 나중에 나는 계속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 사이트를 꼭 알아두세요. 이게 제일 그래스호퍼 중에서는 뭐 바이블 같은 사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스호퍼라고 치고 명령 실행시키면 요렇게 이 화면은 예시 화면이에요. 따라하기 뭐 연습할 수 있는 정도. 요 제일 중요한 화면이 요게 나옵니다. 그래스호퍼. 한번 보세요, 그냥. 자, 그래스호퍼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이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파라미터, 어떠한 뭐라 해야 될까요? 매개체에 관한 것들이 쭉 있고, 매스매틱스, 계산에 관한 거, 그다음에 셋, 설정 뭐 할 수 있는 거 좀 힘들겠지만, 그다음에 벡터, 점과 선과 면 뭐 이런 것들에 관한 거예요. 그다음에 커브는 선, 죄송합니다. 벡터는 점에 관한 겁니다. 그다음에 커브는 선, 그다음에 서피스는 면에 관한 거. 메쉬는 우리가 한 번도 메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메쉬인데, 요거는 그냥 어려우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터섹션, 뭐 교차 편집, 뭐 이런 것들, 트랜스폼, 변형, 디스플레이 어떻게 보일 건지. 캥거루는 물리적인 그 해석 시뮬레이션 해석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좀 어려워서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만약에 이런 거예요. 제가 여기다 점을 막 무수히 찍습니다. 여기다가 다중점, 이렇게 찍었어요. 이 점을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이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1인 원을 그려라 하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에다 원 해서 요 반지름 찍고 1 치고 엔터, 또 똑같이 1 치고 엔터. 이게 귀찮은 사람은 카피하면 되겠죠. COPY 여기 COPY 원 잡고 점 찍고 클릭 뭐 이러면 되는데, 이게 무수히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점이 한 1000개 있어요. 그럼 미쳐나죠. 그런 거를 스크립트로 하면 되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점들을 인식할 수 있는 파라미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이게 포인트, 점입니다. 포인트를 찍어주고 클릭하면 이렇게 찍힙니다. 그러면 PT,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PT라고 들어와 있고, 이 점이 얘다라고 지정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set one point, 점 하나만 잡겠다. set multiple point, 여러 개를 잡겠다. 이걸 다 잡을 거니까 multiple points 한 다음에 얘를 다 잡아주고 엔터. 그러면 아까는 오렌지색이었는데 지금은 회색으로 바뀌었죠. 이 말은 뭔가가 입력이 됐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오렌지색일 때는 아직 뭐가 입력이 안 됐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한다라는 의미고,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면 이제 뭔가 정상적으로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면 여기 보면 창에 자세히 보면, 제가 마우스를 움직일 수가 없어서 이대로 해서 설명을 할게요. 24개 locally defined value, 어떤 24개의 각각의 어떤 값이 정의된 값이 뭐 설정됐다, 잡혔다 이런 뜻이죠. 이 점이 24개란 뜻입니다. 그리고 보면 reference point, 참조점 하나, 참조점 하나, 참조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원을 그려라라는 명령을 넣을 겁니다. 그래서 원을 그리는 거는 원은 선이기 때문에 커브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딱 봐도 그림이 얘가 원이죠. 원도 사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여기 보면 3포인트 뭐 원도 있고 무슨 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제일 기본적인 요 서클, 얘를 클릭해 가지고 딱 가져오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원을 가져와 보면 얘는 지금 회색으로 됐죠. 뭘 입력을 안 해도 사실은 뭔가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여기에 원점에 0,0점에 이렇게 원이 반지름 1인 원이 하나 그려져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구문인데 말로 뭔가를 형태를 그렸잖아요. 우리가 얘에다가 직접적으로 원을 그린 게 아니라 그냥 뭐 이상한 걸 하나 가지고 왔더니 원이 그려졌죠.
이게 바로 하나의 구문입니다. 언어입니다. 언어. 원을 그려라라고 하는 언어. 자, 원을 그려라라고 하는 언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자, 요거를 기준으로,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됩니다. 두 개가 입력이 되면 뭐가 하나 그려진다는 뜻이에요.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개가 입력이 되면 뭐가 하나 결과가 튀어나온다. 뭘 입력해야 되냐? P, 플랜, 평면, 원이 그려지는 평면, 그리고 원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점. 그러니까 원이 그려지는 원점이 그려진 평면. 좀 말이 어렵지만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원점. 그다음에 R은 반지름, 레디어스. 그러니까 원의 정의는 어떠한 원점에서부터 반지름의 거리만큼 띄어져 있는 원의 집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얘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입력하면 결국은 C, 서클, 원이 그려져라 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마우스를 요 P에다가 올려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one locally defined value, 그러니까 값이 하나 정의가 됐는데 월드 XY 좌표 위에 하나 그려져 있다. 근데 값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0,0 여기가 입력이 된 겁니다. 0,0. 그리고 R은 밑에 여기에 보면 또 정의돼 있죠. one locally defined value. 뭐 하나가 정의가 돼 있는데 그 값이 1이다 라고 돼 있죠. 1. 그러니까 반지름 1인 원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에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애를 하나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기 보면 뭘까요? 이 중에서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여기 보면 7이라고 돼 있는 거랑 0.1이라고 돼 있는 거 여기 보면 숫자죠. 7은 인테걸, 그러니까 정수 단위로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정수 단위. 0.1은 넘버, 그냥 그 숫자, 그러니까 뭐 7.8, 6.5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불러올 때는 예. 그냥 정수 단위일 때는 예. 그래서 인테그럴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클릭해서 요 화면에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가져와요. 오렌지색이죠? 값이 입력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set integer라고 있습니다. 값을 설정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클릭해서 만약에 반지름 내가 5인 반지름을 만들겠다 하면 5 그리고 엔터나 밑에 있는 commit change를 누르면 됩니다. 엔터를 누르면 그럼 회색으로 바뀌었고 마우스로 올려보면 또 보면 하나의 값이 정의되어 있고 그 값은 5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제 이 버튼은 이 아이콘은 숫자 5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에 몸 안에 5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5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잠시만요. 디스플레이 플래튼 아닙니다.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5라는 값을 요 반지름 값에다가 입력시켜 줄 거예요. 5라는 값을 반지름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면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다가 여기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클릭을 꾹 누르고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꾹 누른 상태에서 당기면 이렇게 이상한 점선이 띵띵띵띵 딸려오고 이거를 R에다 갖다 대는 순간 찰싹 달라붙을 거예요. 그리고 마우스를 딱 대면 어떻게 됩니까? 원이 커졌죠. 반지름 5가 먹힌 겁니다. 여기에. 아시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모든 아까 요 포인트가 모든 점들을 다 입력시켜 놨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모든 점들에서부터 반지름 5인 원이 그려지겠죠. 자, 얘를 여기다가 연결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황공포증 있는 학생들도 있겠구나. 죄송합니다.
환공포증 있는 학생은 보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만들어 나가는 방식. 이게 스크립트 디자인 방식이에요. 제가 직접적으로 뭘 안 그렸잖아요, 여기서. 요걸로 구문, 언어로만, 요거 하나하나가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언어로만 요 형태를 만들어냈잖아요. 이런 방식인 겁니다. 자, 조금 더 재밌는 거를 해보면, 얘는 이제 숫자를 내가 하나 입력한 건데, 바꾸고 싶어요. 아까는 5 집어넣었죠? 이제 다시 원래 하려고 했던 1로 바꾸고 싶어요. 오른쪽 클릭해서 set 인테거에 1 집어넣고 엔터 치면 바뀌겠죠? 근데 또 3으로 바꾸고 싶어요. 또 3 집어넣고 엔터 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막 계속 바뀌고 싶어요. 그러면 그거 할 때마다 이렇게 클릭해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쉽게 바꿀 수 있는 발을 하나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그 유튜브나 음악 같은 거 재생할 때 소리, 음량 조절하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밑에 대부분 보면 스피커 옆에 바가 있죠. 지금 여기 보면 요렇게 설명하면 되겠다. 여기 보면 바가 있죠. 제가 이거를 밀고 당기냐에 따라서 소리가 조절되잖아요. 옛날 오디오는 안 이랬어요. 옛날 오디오는 이 한 칸 한 칸씩 됐었어요. 음량 조절할 때. 그래서 0, 소리를 끄는 거 0, 1, 2, 3, 4, 5, 6, 7, 8, 9. 9가 제일 시끄러운 소리. 큰 소리.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슬라이드 바로 돼 있잖아요. 뭐가 됐든 간에. 요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테거를 클릭하고 del 눌려서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슬라이드 바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얘입니다, 얘. 넘버 슬라이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하나 가지고 옵니다. 기본값이 0.250에 설정이 되어 있고, 자,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에디트라고 있습니다. 편집하다, 에디트. 들어가 보면 얘는 슬라이더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미니멈, 최소값이 0이고 맥시멈, 최대값이 1이에요. 그리고 R, 실수 단위로 갑니다. 리얼, 실수 단위. N은 자연수 단위. E는 짝수 단위. O는 홀수 단위. 그래서 정수 단위 N으로 바꿔줄 거고, 인테거. 여기 또 나오죠, 인테거. 미니멈을 최소 1. 키보드에서 치면 됩니다. 1, 그리고 엔터. 그리고 맥시멈 클릭하고 키보드에서 한 10 정도 칠까요? 그리고 엔터. 그러면 최소 1에서부터 10까지 조절할 수 있는 슬라이드 바가 나옵니다. 오케이. 1에서부터 클릭해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10까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다가 입력해 봅시다. 그러면 원이 이렇게 그려졌죠? 반지름 2짜리인 원이 그려졌습니다. 얘를 조절해 보면 점점점 커지죠? 이렇게. 자, 교수님이 또 일을 시켰어요. 야, 점을 0부터 요, 그러니까 요 범위가 100, 100m라고 봅시다. 100m 안에 점을 한 100개 찍고 거기다가 반지름이 3인 원을 다 그려 라고 시켰어요. 그 하려면 이제 죽어나죠. 100개 찍는 것도 힘들고 원 다 그리는 것도 힘들고. 자, 얘를 그것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점을 아까 우리는 찍었잖아요. 일일이 찍어서 입력을 해줬잖아요. 이번에는 점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명령을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포인트 얘를 삭제해 줄 거고, 원래 입력되어 있는 포인트들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선택해서 다 지워버릴 거고요. 이 범위 필요 없습니다. 지워버릴게요. 자, 100, 100, 그러니까 100 by 100. 100, 100이라는 범위 안에 점을 100개 찍어라. 근데 어떻게? 랜덤으로. 랜덤으로 100개 찍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랜덤으로입니다. 랜덤으로. 자, 그래서 라이노가 진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래스호퍼가 진짜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랜덤으로입니다. 랜덤으로. 네 마음대로, 컴퓨터 네 마음대로 100개 찍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난수 발생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의 그 인간은 엄청나게 많은 난수로 이루어져요. 이 말이 무슨 좀 어려울 텐데, 지금 여러분이 딱 멈춰보세요. 딱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딱 멈춰보세요. 그 다음 내가 뭘 할까? 그 다음 행동을 내가 뭘 할까? 아무것도 뭐 명령을 누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안 했을 때, 딱 멈춘 다음에 그 다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하면, 어떤 사람은 일어날 거고, 어떤 사람은 뭐 고개를 약간 돌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뭐 마우스를 움직일 수도 있을 거고, 엄청나게 종류가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종류가,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는 종류가. 그 엄청나게 많은 종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랜덤인 거예요. 랜덤. 이해 가십니까? 랜덤이라는 의미는 알죠? 임의로 아무거나 무작위 선택. 우리 스타크래프트나 이런 거 할 때 종족 뭐 고를지 모를 때 랜덤 누르잖아요. 스타크래프트는 종족이 3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하나 고르는 거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겁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이 CAD를 열어서 최초에 뭔가 선을 하나 그을 거잖아요. 그때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하고 선을 딱 했을 때 여러분이 이 점을 왜 찍었어요? 랜덤이잖아요. 이 점을 찍은 거. 내가 이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이 점을 찍을 수도 있고, 이 점을 찍을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찍은 거잖아요. 이게 랜덤입니다. 랜덤. 이게 랜덤의 개수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많아지고, 이러한 선택 자체가 또 많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아주 빈번하게 선택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점점 인간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로봇한테,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인사하는 마네킹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로봇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사실은 선택권이 없어요. 무조건 고개를 인사를 해라 라는 선택권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로봇한테 뭔가 조건을 하나 더 주는 거죠. 인사를 계속 하다가 사람이 나타나면, 뭐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나타난 걸 인식할 수 있는 센서를 달아서 사람이 나타나면 안녕하세요라고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2개가 생긴 거죠. 평소에는 인사를 한다, 사람이 나타나면 안녕하세요를 한다. 근데 좀 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해. 맨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더 조건을 줘요. 안녕하세요 또는 좋은, 날씨가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그러면 안녕하세요 또는 다음 사람한테는 날씨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날씨가 좋습니다.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선택지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실제 사람이 인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인사를 하잖아요.
좋은 날씨네요. 날씨가 좋습니다. 뭐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셨어요. 밥 드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뭐 어제 잠은 잘 자셨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로봇한테 더 많이 주면 줄수록 로봇은 아주 사람과 비슷해져가는 거죠. 말이 어려운데 하여간 그래서 이 랜덤이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한테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인간이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이 랜덤 때문에. 자, 말이 복잡했는데 랜덤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이 어디 있는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이렇게 뭔가 기억이 안 날 때는 요 보드 위에서 마우스를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서칭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랜덤이라고 치면 랜덤에 관한 것들이 쭉 나와요. 이 중에서 얘입니다. 랜덤.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고양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왜 랜덤이냐? 이것도 되게 재밌는 과학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랜덤은 어디 있냐면 셋에 여기 보면 시퀀스, 어떤 결과 여기 보면 랜덤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상자 안에 이거 고양이 맞나요? 고양이처럼 보이죠? 고양이가 들어가 있죠? 사실 이게 왜 랜덤을 의미하는지는 좀 웃긴데,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이거 만든 사람이, 그래스호퍼 만든 사람이 아이콘을 하나씩 만들 때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거잖아요. 랜덤, 아무거나 무작위로 선택한다 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아이콘으로 하다가 이걸 만든 거죠. 이거 만드는 사람들도 디자이너입니다. 우리 아이폰에 보면 메뉴들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돼 있잖아요. 아이콘으로 뭐 메시지 보낼 때 아이콘, 전화 걸 때 아이콘. 그 아이콘 만드는 사람들도 디자이너들이고 돈 어마어마하게 받는 디자이너들이에요.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연령과 언어와 이런 걸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든다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든 간에 이 사람은 왜 이거를 아이콘으로 만들었을까?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새는데, 이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 사람은 한번 찾아보세요. 네이버 같은 데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고 치면, 슈레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상자 안에 고양이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하는 게 있는데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설명하기 위한 거고, 여기 보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양자물리학. 이 양자물리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고양이 안에 이제 상자 안에 고양이를 이렇게 놔뒀고, 이 양자역학 때문에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항상 물리나 건축이나 어차피 건축도 물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전적인 물리, 아주 옛날에 만들어져 있는 물리는 항상 모든 물체나 입자들이 한 지점, 하나의 위치에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전제하에 물리를 계산하고 어떤 법칙을 만들어내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양자물리학은 이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힘든데, 양자역학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다. 이거를 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저는 건축가 교수가 아니라 물리학 교수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이해하면, 양자역학을 요걸 읽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건축할 필요 없어요. 바로 그냥 물리를 하시면 됩니다. 천재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양자 물리학은 힘든 거예요. 아인슈타인도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양자역학, 양자 물리학을.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에는 양자 물리학은 사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후에 나중에 그것들이 점점 이제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슈리딩거의 이 어떤 이게 뭐 실험은 아니었는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간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갑자기 이야기가 쓸데없이 옆으로 샜는데, 자, 랜덤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우리가 언어 구문을 하나, 스크립트를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랜덤을 만들어라. 랜덤하게 뭔가를 만들어라. 절반을 쭉 쪼개서 이쪽은 입력해야 되는 값들. 이 세 개를 입력하면 결과가 튀어나온 겁니다. 랜덤한 값이 하나 튀어나와요. 지금은 딱 마우스를 올려보면 랜덤한 값이 뭐가 만들어졌냐면 0.771094라고 하는 랜덤 값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랜덤 값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뭐가 필요하냐? 범위가 필요합니다. 0부터 지금 보면 0부터 1까지 중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0 to 1. 0부터 1까지 중에 요 범위. 그다음에 n은 뭐냐? 만들어야 되는 값의 수입니다.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S는 뭘까요? S는 seed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조금 힘들어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 중에 하나를 만들어라. 그랬더니 얘가 랜덤하게 삐리리 선택해서 0.771094라는 걸 만들어낸 거예요. 어렵죠? 자, 점이라는 거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XY 좌표 위에 점이라는 거는 X 좌표와 Y 좌표라는 게 있어야지 점이 하나 찍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약간 멘붕이 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항상 뭔가 하면 정의를 설명해 주잖아요. 선생님이. 원의 정의는 이런 거다. 뭐의 정의는 이런 거다. 정수의 정의는 이런 거다. 홀수의 정의는 이런 거다. 짝수의 정의. 근데 우리는 그 정의는 다 까먹어 버리죠. 그리고 그냥 기계적으로 외웁니다. 그러니까 13579는 뭐야? 라고 하면 홀수요. 2, 4, 6, 8, 10은 뭐야? 짝수요. 근데 원래는 정확하게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짝수의 정의는 뭡니까? 다 까먹었죠. 여러 가지로 짝수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수,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홀수는 뭐냐?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 자, 말이 힘든데. 자, 그래서 점의 정의는 뭐냐? x, y 좌표. 그러니까 x 좌표 값과 y 좌표 값이 정해졌을 때 하나의 점이 결정이 됩니다. 게다가 라이노는 3D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z 값까지 필요해요. x, y, z 값이 그러니까 주어지면 공간 속에서 하나의 점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을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하는 명령어 스크립트가 얘입니다. 벡터의 얘입니다. x, y, z 값을 넣으면 점이 하나 딱 찍히죠. 그림이.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가지고 오면, 자, 포인트, pt. 이 pt라는 걸 만들어내려면 x, y, z 값이 필요하고, 그래야지 pt, 포인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값을 아무것도 안 넣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보면 결과값이 0,0,0에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여기다가 포인트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0,0,0에다가 원을 하나 그리는 겁니다. 자, x 값을 이제 정해줍시다. x 값에다가 랜덤 값을 넣어줍시다. 얘를 여기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이 값이 뭐였죠? 0.771094였죠. 그 값이 x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0 한번 넣어볼까요? 넣고 여기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0.771094.0.0에 반지름이 3인 원이 그려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거 이해 가시면 나는 이거 이해 안 간다 하면 사실은 그냥 이거 지금 하는 수업은 그냥 흘려버리세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라이노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건축을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해한다라고 하면 웬만하면 그래스호퍼를 한번 파보세요. 더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스호퍼가. 이 라이노를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그래스호퍼를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스호퍼는 가리키는 대학도 거의 없습니다. 부산에서 이 그래스호퍼 가리킬 수 있는 교수도 몇 없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인즉슨 그만큼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했다 나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거 공부하실 만합니다. 자, 랜덤 값을 이렇게 만들어서 x 값에 넣어서 랜덤 값을 아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0부터 1까지 중에 1 하나의 랜덤한 값을 생성해라. 그 값이 뭐였냐? 0.771094였고 그 값을 x 좌표에 넣어라. 그리고 y 좌표는 0이고 아직도. 그래서 그 값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라 했더니 뭐라고 됐냐면 0.771094.0.0 이라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었고 그 포인트를 원점으로 하는 반지름 3인 서클 원을 하나 생성해라 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제 이 범위값을 조절을 할게요. 0.77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set domain 범위를 다시 설정하겠다. 클릭해서 0이라는 값에 1이라고 놓고 1부터 몇 가지란 뜻입니다. 여기다가 100이라고 넣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1부터 100까지 중에 값을 하나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이 뭐냐? R에 갖다 대보면 77.338296이에요. 그래서 보면 77. 원점이 뭐가 됐냐면 이번에는 77.338296이라고 하는 값에 포인트가 찍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y 값에도 랜덤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 랜덤 값을 왼쪽 클릭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새로 하나 생깁니다. 여기다 갖다 댑시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가 y에다가 갖다 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 값 다시 여기서 생성된 값은 77.3382.96. 여기도 결과값이 보면 77.338296이에요. 값이 똑같습니다. 그쵸? 라이노의 이 랜덤은 계속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요. 랜덤이 여러 개다 하더라도. 얘를 또 하나 만들어 보면 얘도 결과값이 뭐냐면 77.338296이죠. 자, 아까 제가 seed라는 설명을 안 했는데 얘가 바로 이 랜덤한 값을 진짜 랜덤하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seed 뜻으로 하면 씨앗이죠. 씨앗. 그러니까 우리 씨앗이 땅에 뭐가 심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땅에 어떠한 씨앗이 심겨져 있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무가 다르게 자라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씨앗을 여기다 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씨앗이 2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77.338296이라는 값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도 2라는 씨앗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77.338296이라는 값이 나타난 거예요. 이 씨앗을 다른 걸 심어 봅시다. 오른쪽 클릭해서 set integer에 5를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값이 이제는 바뀌었을 겁니다. 34.498614라고. 값이 바뀌었죠. 씨앗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랜덤한 어떠한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은 성공했어요.
0부터 100까지, 아니, 그러니까 1부터 100까지라는 범위에서 아무 점, 무작위하게 한 점을 집어내는 것은 만들어냈습니다. 스크립트로. 여기까지는 사실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냥 0부터 100까지 중에 점 하나 찍으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찍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그냥 능력이 훨씬 빠르죠. 스크립트 능력, 컴퓨터 능력보다. 근데 이런 것들이 무수히 많아질 때 바로 기계와 컴퓨터 능력은 이때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대 건축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건축이 근대라는 시기가 시작한 게 기계 때문이란 말이에요. 기계의 능력이 뭡니까? 인간이 아주 반복적으로 일하는 거를 훨씬 기계가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람보다 능력이 좋아지는 순간은 되게 단순한 반복적인 작업을 계속해야 될 때, 이럴 때 컴퓨터, 기계의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점을 100개 찍어라. 한 개 찍을 때는 사람이 훨씬 우수했지만 100개 찍어야 되는 순간부터 얘가 훨씬 빨라질 수 있습니다. 자, 100개 찍어라. 어디서 설정하면 될까요? 아까 여기는 범위였잖아요. 어떠한 개수를 찍어라는 예였죠. 여기다가 이제 100개를 집어넣읍시다. 오른쪽 클릭해서 set 인테거에 100이라고 적습니다. 아이고, 100 엔터. 갑자기 점이 100개 나왔죠. 자, x 값만 100개를 집어넣기 때문에 여기만 나옵니다. y 값에도 넣읍시다. y 값을 결정하는 랜덤 값의 n에 오른쪽 클릭해서 set 인테거에 100 엔터. 100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포인트에 갖다 대면 나오죠? 100개의 어떤 각각 정의된 값이 있습니다. 라고. (100개) 100개까지는 사람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1000개 해라. 클릭 1초에 클릭 몇 번 할 수 있죠? 하면 한 진짜 빠른 사람 한 10번 한다고 봅시다. 1000개 하려면 100번 100초가 필요하잖아요. 100초면 1분 몇 초입니다. 1분 동안 뭐 이러고 있을 겁니까? 이거 만들면 훨씬 편하죠. 여기다가 set 인테그에 1000 넣어라. y 값에도 set 인테그에 1000 넣어라. 자, 심지어 이제 이거 1000 넣어라. 이것도 귀찮아요. 뭐 10,000 넣어라, 100 넣어라. 이것도 귀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 값을 슬라이드 바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바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가져오고 요 슬라이드 바를 N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은 3이니까 3개가 딱딱딱 만들어졌죠. 범위를 지정해 줍시다. 이 범위가 지금 우리가 아까 지정한 게 10까지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에디팅 들어가서 최소 1에서부터 최대 1000까지. 오케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죠. 자, 시드 값에도 한번 넣어볼까요? 넘버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를 하나 해주고 씨앗의 종류도 1에서부터 100, 1000까지를 입력하겠습니다. 아, 시드 값은 하나만 집어넣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면 아예 각각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슬라이드 바를 움직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다양한 1000개의 값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여기는 지금 334개의 원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 반지름도 다양하게 만들어라. 반지름 결정하는 애가 뭐였죠? R이었죠. 여기는 지금 우리가 슬라이드 바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도 랜덤을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게 선택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얘가 이렇게 딸려올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이 이제 요게 들어가고 있는데 새로운 값을 넣기 위해서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디스커넥트 있습니다. 뭔가 연결 안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누르면 사라집니다. 또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디스커넥트 슬라이드 바. 자, 요 반지름 아까 값을 결정했던 얘 지워버릴 거고요. 자, 얘는 아직 보면 요거 R에 아이 목소리 R에 갖다 대면 아래 오른쪽 클릭하면 지금 1부터 100까지예요. 이 값이 너무 크니까 1부터 한 10까지만 합시다. 그리고 이 반지름이 몇 개나 필요하죠? 334개만큼 필요하겠죠. 지금 334개의 점이 찍혀 있고 여기다가 334개의 원을 그려야 되니까 334개만큼의 반지름 값이 필요하겠죠. 요 n 값이. 그래서 요 값을 n에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n도. 그러면 R에 갖다 대보면 334개의 반지름 값이 랜덤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요거를 R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와, 장난 아니다, 그죠? 반지름 값이 너무 커서 그래요. 다시 조절합시다. set 도메인에 요 값을 10까지만 넣읍시다. 이렇게 반지름이 다양한 너무 다양하니까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반지름 R도 다양한 원을 다양하게 37개까지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갑니까? 조금 아직도 사실은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스크립트가 한 번에 이해되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이 원을 가지고 이제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원기둥을 만들어라. 원기둥은 뭡니까? 어떠한 원이 있고 높이값 h가 있으면 원기둥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원기둥 만들어라. 서피스에 있습니다. 서피스. 여기 보면 원기둥 있죠. 원기둥. 실린더. 클릭. 자, 원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3개가 필요합니다. 3개가 필요하고 그래야지 원기둥 C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B, 베이스. 어떠한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요 원이에요. 요 원. R, 뭡니까? 참 얘를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얘를 가져오면 안 되고 얘는 바로 익스트루드 시켜야 됩니다. 트랜스폼에 있나? 잠시만요. 저도 서피스에 있나? 여기 있네요. 익스트루드. 죄송합니다. 익스트루드. 자, 베이스 어떠한 형태를 익스트루드 하겠다. 얼마만큼? D. 다이렉션 방향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B를 익스트루드 하겠다. 그러면 E. 어떠한 결과값, 익스트루션, 돌출된 값이 나온다. 여기 좀 익스트루드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요 C를 B에다가 연결합니다. 근데 아직도 오렌지색이죠. 뭔가 입력이 안 됐다는 뜻이죠. 요 D 값이 입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D는 단순하게 여기 보면 D에다 마우스를 올려보면 다이렉션이라 나오죠. 높이값 숫자가 아니라 만약에 그냥 높이값만 넣을 거면 숫자 넘버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방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돌출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돌출을 하겠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얘는 방향. 방향은 어디서 집어넣을 수 있냐? 벡터에서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벡터에 보면 여기 있습니다. 벡터에다가 Z 방향으로 올리겠다라고 할 겁니다. 요 방향, 우리 요 Z축으로 올릴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닛 G가 있습니다. 유닛 G.
이게 Z 방향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Z 방향으로 얘를 여기다 입력합니다. 그럼 Z 방향으로 요만큼 올라왔죠. 요만큼이 요 값이 F입니다. 여기 보면 F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정의가 1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Z 방향으로 1만큼만 익스트루드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값을 얘도 랜덤 해볼까요? 랜덤 값을 하나 또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높이 값도 다양한 이런 원기둥이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껍데기만 올라왔어요. 껍데기만. 그쵸? 그래서 캡 뚜껑을 씌워야 됩니다. 그래서 캡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스페이스바 눌러서 CAP라고 치면 캡 홀즈 나오죠. 그래서 얘를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얘에다가 연결하면 이렇게 뚜껑까지 달린 이런 형태들이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개수를 더 늘려볼까요? 와, 이게 너무 많아지면 컴퓨터 뻗을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시드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최종적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형태, 내가 하고자 했던 형태가 다 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가 뭡니까? 얘죠. 얘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 애요. 그래서 얘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베이크, 굽다. 계란 후라이 돼 있잖아요. 구워서 계란 후라이가 됐잖아요. 얘를 클릭을 하면 실제로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레이어 1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 형태를 만들어라. 오케이. 하면 이제 실제로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스호퍼를 끄더라도 이 형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런 게 바로 스크립트 디자인 방식이고, 지금 얘는 지금 뭐 제가 설명드린다고 지금 아주 간단한 거를 했던 거였고,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요 사이트 있죠? 요 사이트에 가면 어떠한 형태를 만드는데 필요한 스크립트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이렇게. 요게 뷰어에 있나요? 저도 비디오 이런 데 들어가면 아마 만드는 방법도 설명이 막 돼 있을 겁니다. 스크립트는 서로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해요. 여기 보면 아까 재밌는 게 잠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랜덤 플로어 타워 라이너 그래스호퍼 튜토리얼 있죠. 그래서 랜덤하게 바닥을 만들어서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얘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막 랜덤하게 막 만들어내죠. 바닥을 만들고 실제 건축물을 지가 만들고 최종적인 결과만 한번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클릭 하는 게 아니라 요 스크립트로만 다 만들어내요. 그럼 도대체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스크립트로 만들어내느냐? 자, 이렇게 봅시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야, 이거 말고 조금 또 다르게 만들 수 없냐? 좀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없냐? 했을 때 또 이거를 일일이 바닥을 또 만들어서 다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요. 근데 스크립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야, 이 점을 좀 다르게 찍을 수 없냐? 바로 컴퓨터한테 실행시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시드만 바꾸면 되죠. 점 다르게 찍어 드릴게요. 시드.
요 형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형태는 어땠습니까? 또 시드 바꾸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이 형태는 어땠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스호퍼가 되게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가 좋고 나쁘고만 결정을 했는데,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면적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랜덤한 어떤 이렇게 랜덤한 시드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면적을 구해라 라고 만약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내가 제일 원하는 면적을 딱 골라내고 싶단 말이에요. 딱 진짜 만약에 5,000 제곱미터짜리 형태를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러면 랜덤하게 이걸 시드를 계속 랜덤하게 이렇게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 1, 2, 3. 어떨 때 5,000이 나오는지. 이것도 사람이 하면 이제 힘들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파라클라우드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더 추가하면 그러면 진짜 그때부터는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지가 이거 시드 지가 조절해서 계속 랜덤하게 돌려보고 제 원하는 값 하나를 딱 결정해 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라이노의 그래스호퍼의 파라클라우드가 L이었나? 아닌데? 이게 맞을 텐데? 파라클라우드, 맞죠? 파라클라우드를 달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컴퓨터가 지가 알아서 일하고 지가 알아서 선택을 해요. 지금 뭐 동영상이 있나? 보여드릴 만한 동영상이 없네요. 파라클라우드는 얘보다 조금 더 어려운 방식입니다. 파라클라우드 잼 한번 봅시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معكم طارق. 최종적인 것만 봅시다. سيف. 얘는 그래스호퍼에다가 파라클라우드를 붙여놨네요. طبعا هذه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를 컴퓨터한테 진짜 이제 시키는 طبعا 거예요. جايب سكتشات 아까 خطوط 우리가 كبيرة 한 요 정도 كثيرة. طبعا ما 요 أحتاج 정도 في 스크립트를 الرندر. 짠 다음에 우리가 사람이 이제 슬라이드 바를 하나하나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라 컴퓨터한테 시키는 거예요. soft 네가 images. 조절 계속 해봐. 그리고 내가 원하는 어떠한 이러한 형태가 나왔을 때 그걸 나한테 보여줘 라고 시키는 거죠. 뭐 그런 기능들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길었는데 그래스호퍼는 이런 기능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설명을 또 하다가 말았네요. 우리가 이런 구글 같은 데서 그래스호퍼 뭐 이렇게 치면 사람들이 올려놔요. 아이고, 진짜 메뚜기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치면 사람들이 이런 스크립트를 올려놔요. 이렇게 만들면 이런 형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형태도 이렇게 하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보고 그냥 따라 만들면 됩니다. 이런 형태도 요거 보고 따라 만들면 돼요. 요즘 유튜브 하도 잘 돼 있으니까 유튜브에 라이노 그래스호퍼라고 치면 여러 가지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그래스호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스호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활용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저번에 참 재밌는 걸 봤는데 여기서 제가 또 찾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쳤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여기 아마 찾아보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쉽게 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만한 것들이 특히나 패턴 같은 거, 무작위의 패턴 같은 거 만들 때 얘가 상당히 효과가 좋기 때문에 요런 것들 이제 바닥에 어떤 건축물 주변의 바닥에 요런 랜덤한 어떤 패턴을 만들려면 실제 만들려면 이거 죽어난단 말이에요. 요런 것들도 그래스호퍼로 쉽게 이거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만들어라 하는 게 여기 다 있어요. 튜토리얼도 있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아예 이 데이터를 올려놓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얘는 올려놓진 않았네요. 올려놓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스호퍼에서 파일에 오픈해서 다운받은 거 오픈시키면 그거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좋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실습이 아니고 일종의 수업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뭐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과제나 이런 건 아니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과제는 제가 또 따로 저기 수업을 따로 또 녹화해서 한번 더 올릴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